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가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교회 공간을 내주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극복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온라인 금식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속한 예장합동총회가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민족운동의 시초가 된 조선교육협회와 울산 장려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가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교회 공간을 내주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오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10일 넘게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심 끝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폭발적인 감염 사태가 나올 수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늘어가는 확진자로 인해 병상 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한된 병원을 늘리기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경기 파주시 영산수련원 2개 동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유센터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는 지난 3월 초 확진자 급증 사태 당시 시설 제공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서울시가 병상 확보를 위해 교회에 요청해왔고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환자 수용 준비가 갖춰져 있어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안성수양관과 제천 기도동산을, 광림교회는 광림 세미나 하우스를 각각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선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 시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생활치료센터를 많이 이제 확보해야 돼서 부족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이렇게 시민들이 또 쓰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함께 발맞춰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 한국교회는 전국적으로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방역당국과 협조해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 교회 관계자는 8개월째 제대로 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도 고난 가운데 교회가 연합해 민족의 희망과 미래 부흥 성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극복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온라인 금식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취지인데요. 구티비를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기독청년연합회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가 3일 금식의 날로 선포하고 국가와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번 기도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영국과 미국, 필리핀 등에서 시행한 국가적인 금식기도 운동에서 착안해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구티비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국가 3일 금식의 날 기도회는 매일 저녁 10시 10분부터 40분간 구티비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번 기도회에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부흥과 복음 통일, 예배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할 예정입니다. 서기청 최상일 대표는 교회와 국가가 회복되기 위해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해야 한다며 많은 성도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동참을 원하는 개인과 교회, 단체는 국가 3일 금식의 날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복음주의 원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예장합동 정기총회에는 WEA와 교류를 단절해야 한다는 헌의안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음주의 원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예장합동총회가 WEA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예장합동 정기총회에서 WEA와 교류 단절을 요구하는 헌의안이 상정되자 입장 표명에 나선 겁니다. 11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상복 전 WEA 의장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김명혁 명예회장, 서울신대 박명수 명예교수, 총신대 신대원 박용규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호소문에서 지난해 이미 결정한 사항을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론하는 것은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 전체의 복음주의 연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총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헌의안이 올라왔으나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105회 총회에서는 WEA에 대한 총회의 지난 104회 결정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보수복음주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참석자들은 또 WEA가 종교 다원주의, 자유주의, WCC와 로마 가톨릭과 연대로 나가며 신학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WEA가 WCC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접촉한 적이 없어요. 그때만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한 번 있었지. 그래서 그걸 많이 접촉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통일교 전력으로 논란이 일었던 장제영 예장합동복음 전 총회장과의 연관성 의혹에 대해선 지금은 공식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총회장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던 WEA 북미협의회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WEA 세계복음주의연맹은 1846년 복음주의 교회들이 모여 만든 국제연합기구로 129개국 복음주의 연합체와 150여 기독교 국제단체가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이 기독교 민족운동의 시초가 됐던 조선교육협회와 물산장려운동의 100주년을 기념해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1919년 3.1운동 이후 전개된 민족운동이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을 상기하려고 기획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1920년대 생긴 조선교육협회와 물산장려운동을 통해 당시 우리 민족이 어떻게 국난 극복을 해왔는지 전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교육협회 전시관에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시작한 신교육 관련 자료와 당시 사용됐던 교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물산장려운동 전시관에서는 국산품 애용으로 경제 자립을 위해 노력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12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올해 경기의 V자 반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유럽 재정위기가 닥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전망치를 수정하며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1.1%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침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2%가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잘한 일이란 응답은 37.8%였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 무당층에서 모두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진보층에선 과반수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군이 진료 목적으로 청원 휴가를 나간 카투사 병사 대다수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년에서 2019년 카투사 병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군은 전체 병가 휴가자 493명의 95%에 해당하는 469명의 병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육군 규정은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 병원에서 진료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기업들이 임직원들에 지급하는 추석 상여금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이는 기업 1,140곳에 물은 결과 추석 상여금을 준다는 기업은 전체의 51.3%였고 평균 지급액은 58만 6천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후 추석 상여금이 60만 원 아래로 내려간 건 처음입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2만 원, 중견기업 68만 원, 중소기업 51만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 IPO 시장으로 몰린 돈이 1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2년간 모였던 자금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상장 종목에 모였던 일반 청약 증거금은 총 150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증거금 99조 4천억 원에 비해 약 1.5배에 달합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디즈니 신작 영화 뮬란이 이달 개봉을 앞둔 가운데 국내에서 불매운동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뮬란은 출연진의 홍콩 경찰 지지 발언에 이어 영화 엔딩 크레딧을 통해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정당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국내 SNS상에는 홍콩 경찰을 지지하는 출연진이 나오는 뮬란은 불매하겠다며 뮬란 불매에 참여하고 위구르족 탄압 문제에 관심 가져달란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자민당이 14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총재로 선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등 총 535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유효 투표 534표 중 377표를 얻었습니다. 차기 총리 지명 선거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이뤄집니다. 자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스가 관방장관의 총리 당선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스가는 총리가 되면 아베 총리의 남은 임기인 내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인 봉쇄 조처에 나섭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승인한 봉쇄 조처는 유대인의 새해 연휴 로시 하샤냐의 시작일인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거주자는 집에서 500m 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없고 학교와 쇼핑몰, 호텔 등은 문을 닫습니다. 다만 슈퍼마켓과 약국은 영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열대늪지인 브라질 판타나우 지역에서 재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타나우 지역에서 수개월째 계속되는 가뭄과 화재가 산림을 대규모로 불태우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마투그로스 두술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판타나우 일대 강의 수위는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또한 판타나우를 이루는 전체 산림 가운데 10% 이상이 이미 불에 타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앞으로 몇 주 동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드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의 최악의 산불 상황까지 겹치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캘리포니아주가 화재와 전염병 위험에다 생활비까지 비싼 곳이 됐다며 지난해 기준 캘리포니아주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유입 인구보다 다른 주로 이주하는 인구가 더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와 산불 등의 자연재해, 코로나19 확산, 과도한 세금 등 경제 문제, 진보로 치우친 정치 지형 등이 꼽혔습니다.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을 운영하는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인수 협상자로 오라클을 선정했습니다. 틱톡 인수를 놓고 경합을 벌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바이트댄스로부터 틱톡을 MS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고 해도 곧바로 매각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과 중국 정부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수해로 인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금산군과 경남 하동군, 전북 남원시 기독교연합회에 복구지원금과 의류를 전달했습니다. 한교봉은 금산군 기독교연합회와 하동군 기독교연합회에 각각 지원금 1,000만 원과 의류 2,000여 벌을, 남원시 기독교연합회에도 지원금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월드비전이 팬데믹 선포 6개월을 맞아 아동권리와 코로나19 세미나를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차원적 권리 침해를 겪고 있는 아동 현황을 공유하고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세미나는 온라인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아동 권리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월드비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기아 대책이 최근 전 세계 소외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패션 브랜드 디아펠리즈를 론칭했습니다. 디아펠리즈는 스페인어로 좋은 날이란 뜻으로 생산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와 좋은 날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디아펠리즈 제품은 현지 주민들이 생산한 친환경 수공예품으로 기아 대책 사회적 기업 행복한 나눔 일부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보광중앙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생명싸게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나눴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 구매한 재봉틀로 제작한 100% 국산 필터 마스크 만장과 손소독수를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한국교회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과 함께 사회의 날선 비판에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로 하나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